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시사 프로그램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처음 맞는 대규모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의 선거는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첫 심판이자 내년의 중간선거에서의 전초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한 선거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이곳의 미국에서의 선거는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등 모두 민주당의 싹쓸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특징은 사상 최초로 무슬림에서 여성 첫 뉴욕시장의 탄생입니다. 또한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다는 점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민 정책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해서 포용성 부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편 고국에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재판이 재판장 지기위원 판세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곽정근 사령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재판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특히 한동훈 당대표를 총으로 쏴 죽여라. 이런 말을 술판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국군의 날 그 뒤풀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장성두를 초대해놓고 폭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주 음주가예요. 그래서 술도 아주 자주 마시면서 폭탄주를 자주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군의 날 그 뒤풀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폭탄주를 마시면서 얼굴이 취했었대요. 이 당시는 한동훈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한동훈 전 당대표가 민주당의 집요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라.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했죠. 한마디로. 그래 국회에서 상정돼서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특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고육지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하느냐? 조건부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러한 특검은 말고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특검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받게 합시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는 충정 어린 그런 마음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거예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을 사감으로 들었어요. 말하자면은 네가 감히 내가 너를 법무부 장관을 시켰으며 또 당대표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시켰는데 그렇게 너를 키워줬는데 감히 나의 부인을 건드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집요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집요하게 특검을 하자 했습니다마는 한동훈이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시킵시다. 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 전멸당해요. 국민의 정서가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완전히 지지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합시다. 특별검사 말고 특별감찰관을 둡시다. 그래서 조건부로 수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지 특별감찰관을 둬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게 합시다. 그럼 김건희도 살고 우리 국민의힘도 살고 다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래야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라든가 이 한동훈의 조언은 그야말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충정해서 오는 마음.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가 동시에 악감정을 갖게 됐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오히려 배신자,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됐어요.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측근들에게 분노까지 표시하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를 참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20년 이상을 선후배 사이로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윤 전 대통령은 그러한 한동훈에 대해서 사과를 벌이지 못하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한동훈에 대한 악감정으로 한동훈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원희룡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급기야는 한동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앙금은 쌓일 대로 쌓여져서 마침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오로지 국방부 장관은 김영인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서 계엄 선포를 합니다. 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2시간도 못 돼서 이제 실패를 해요. 계엄 선포를 딱 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니까 야당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장, 국회의사당으로 담을 넘어서까지 막 들어갑니다. 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하게 되면은 계엄령은 해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거는 내란적 행위가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란적 행위입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명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탄핵을 주도합니다. 국민의힘 12명 이끌고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함께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유가 원칙을 잘 계산해서 첫째,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어떤 통행금지를 실시해서 한 사람도 거리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면은 계엄령은 성공했어요. 이거 말하면 친위 쿠데타거든요. 왜냐하면은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현역 군인들이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전두환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왜냐?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키는 것은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 근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친위 쿠데타는 98%가 성공해요. 실패율은 오직 2%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한 300명 정도의 총알바지도 아닌,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포기해서 뭐 유리창을 좀 깼다고 합니다만은 어림도 없죠. 또 국민들의 저항도 받고, 그 2시간 만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되,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유가 원칙에 의해서 통행금지, 첫 번째, 두 번째, 언론사 장악, 방송 장악, 아마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도 갔다 오지 못했잖아요.
군 복무 사실도 없었고 또 측근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드바이스도 듣지 못했고 그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이윤석 대통령의 한동훈에 대해 총으로 쏴 죽여라.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명령을 받았던 곽 사령관은 증언에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 총으로 한동훈을 쏴 죽여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여보세요. 우리가 그때 국군의 날 뒤풀이하면서 술을 갖다 마셨는데 우리가 폭탄주 마시지 않았어요? 폭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한동훈이를 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단히 말하면은 판단 미스를 할까요? 이런 말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참모라든가 또 장성들을 모아서 술 폭탄주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 엄숙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장성들과 함께 뒤풀이 한다면서 또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폭탄주를 마십니까? 이거부터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크나큰 실책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너무나도 아쉽고 참담한 것은 한나라의 근간이 이 두 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해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요 한 사람은 당대표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함으로 해서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아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간 일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참 이런 비극을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참 보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계속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또 현재 각종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말하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은 이것은 감사원과 검찰의 두 조직이 나를 징역하게 하려고 조작한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말하자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말하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 변론에서 모두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서 감사원,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며 신경을 밝혔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인 첫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이 어제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원을 비롯해서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니 나한테 20년을 구형을 하지 고작 2년이냐? 이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재판이 열린 건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2년 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박지원은 1시간 동안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격정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노종객 지금 거의 80세가 거의 됐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 잠깐 논한다면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을 하죠. 미국으로 망명했을 당시 박지원 의원은 뉴욕에서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했었어요. 아마 그러면서 그 당시 아마 큰 그로소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 시절에 음과 양으로 엄청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살피고 택회해주고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 보답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이 박지원 씨를 청와대로 초대합니다. 급기야는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서부터 탄탄대대로 출사의 가도를 달리는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돈 문제로 얽혀져서 감옥 생활 2년 동안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 자가 요즘에는 정치 구단이다 어쩌다 합니다만 원래가 이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예? 뉴욕에서 그로소리 장사하면서 한인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인 회장을 하면서 또 그로소리 크게 하면서 슈퍼마켓인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할 당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때 물신양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줬어요. 그 보답으로 청와대에 초대해서 비서실장까지 시켰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씨예요. 그리고 탄탄대대로 지금까지 완전히 노장이 됐죠. 예? 그리고 아주 말하자면 과거에 중앙정보부장까지 올랐잖아요. 국정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라 합니다만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장 이름만 바뀌었지. 자, 이런 가운데 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참 어디까지 끝없이 향하고 있는지 참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뇌물을 받든 샤넬 가방을 받든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든 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 된 후 영부인이 됐으면은 어떠한 선물 같은 거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내외 구조가 정말 뭐 전에 보니까 과방위원장 최민희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이진숙 씨, 당신의 내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인식 인간적인 모욕을 줬죠. 이 시간 진행자도 김건희 여사가 어제 재판에서 그렇게 굳고 부인하다가 샤넬 가방, 구두 2켤레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대통령 영부인이 된 사람이 무슨 뭐 몇만 불, 몇십만 불도 아니고 단돈 뭐 300불짜리 가방, 300불짜리 명품 가방, 300불짜리 뭐 구두, 끼리야 뭐 1600만 원짜리 무슨 가방, 이런 걸 왜 받습니까? 이런 걸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큰 해가 간다는 건 몰라요? 에? 왜 이러한 판단을 못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명품 가방이니 구두니 이런 걸 왜 받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7월 정도에 통일교추로부터 전시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 이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알선 수재로 구속된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는 동정심보다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동훈 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서 정치를 망쳤고, 김건희 여사는 지 남편을 또 망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참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영부인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저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보석을 신청한 모양인데, 글쎄요, 보석을 허락할까요? 민정기 특별 수사팀들은 보석을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워싱턴 소리 오늘의 순서 이만 줄입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를 보게 되면 대체로 맑은 날씨에 현재 기온 36도입니다. 낮 최고 68도가 되겠습니다.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